이 글은 1972년 안데스 산맥 추락, 사고 실화를 바탕으로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며 이 글을 바칩니다. 그날 아침 그들은 비극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칠레로 향하는 젊은 선수들이었고 그 곁을 함께한 친구들이었고 가족들이었고 승무원들이었습니다. 1972년 10월 우루과이의 젊은 럭비 선수들은 칠레 산티아고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경기를 앞둔 평범한 원정길이었습니다. 같은 팀 동료들이 있었고 그들을 배웅하거나 함께 길을 나서는 가족과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잘 알고 서로 이름을 부르며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비행기에 함께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함께 떠나는 여정에 가까웠습니다. 전체 탑승자는 405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탄 비행기는 일반 민항 정기편이 아니었습니다. 팀과 가족, 지인들이 함께 칠레로 이동하기 위해 우루과이 공군 소속 비행기를 전세낸 특별 비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은 훗날 우루과이 공군 571편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날 비행기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이 세월이 지나 이렇게 오래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원래 이들은 하루 전에 안데스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산악지대 날씨가 좋지 않아 비행기는 아르헨티나 멘도사에 하루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하루는 당시에는 그저 일정이 조금 늦어진 정도로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쉬워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하루 더 쉬게 되었다고 가볍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 앞에 있는 것은 불안보다 기대였고 두려움보다 평범한 일정이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출발하면 된다고 모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비행기에 오를 때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창가에 앉아 구름과 산맥을 바라봤을 것이고 누군가는 옆자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잠시 눈을 붙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는 원정길 특유의 들뜬 마음이 있었고 서로 잘 아는 얼굴들이 주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설레는 여행이었고 누구에게는 아들과 친구들이 함께 가는 평범한 길이었고 누구에게는 곧 돌아올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그날의 공기에는 아직 절망이 없었습니다. 그 비행기에 가족이 함께 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탄 사람도 있었고 아내와 함께 탄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끼리 함께 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아픈 것입니다. 훗날 그들이 잃게 되는 사람들은 그저 이름 모를 승객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 함께 웃고 이름을 부르고 서로의 안부를 묻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출발은 나중에 더 큰 슬픔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행기가 안데스 쪽으로 들어갈수록 창밖 풍경은 점점 더 거칠어졌을 것입니다. 구름은 낮게 깔리고 산은 점점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조종석 안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승객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은 조종사가 자신들을 무사히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 속에서 곧 칠레에 도착할 것이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날 아침 아무도 비극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눈 덮인 산속에서 72일을 버티게 될 줄 몰랐고 아무도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이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출발은 너무 평범했고 그래서 더 가슴 아프게 남습니다. 웃고 있던 얼굴, 안도하고 있던 마음, 곧 도착할 거라는 믿음, 그 모든 것이 아직 살아있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데스의 구름 뒤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판단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비행기 안에 사람들은 눈앞으로 다가오는 산을 보게 됩니다. 다음 2회에서는 산이 왜 그렇게 가까이 나타났는지, 추락 순간 기체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첫 충격을 견뎌야 했는지 이어집니다. 다음 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